마켓리더 특급 전략 시간입니다. 장이 그렇게 뒤숭숭합니다. 올라가지는 못하고, 또 코스닥이 어제 오늘 개별주들이 조금 우려는 했습니다만은 또 밀리니까 불안하죠. 오늘 현대증권 하용현 투자 컨설팅 센터장님과 함께 시장 최근 하락 원인들 보고요. 향후 흐름 전망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글로벌 증시도 지지부진하고 우리도 좀 충격을 받고요. 외국인 매도 또 펀드 환매 계속 일어나고요. 약세입니다. 최근 우리 시장 조정의 원인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네, 일단 가장 크게 대별해 보면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스페인의 전면적 구제 금융이 연장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유로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경우 이미 알려진 것처럼 경기 부진이 예상보다 조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감이 좀 시장에 포진되어 있는 상태고요. 마지막으로는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글로벌 수요 감소 영향으로 인한 3분기 실적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낮아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요. 시장이 상당히 조금 급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좀 다른 각도에서 투자 전략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페인 문제를 잠깐 좀 언급해 보면요. 예. 자, 스페인 10년물 국채 금리 여러 번 보신 그림이긴 한데요.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의 그 흐름이 최근 들어서 주춤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경우는 지난 주말 기준으로 해서 5.606%를 나타내고 있는데 전일 비해서 약 14bp 정도 하락한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정부 구제금융 신청을 미루는 것은 구제금융 신청에 따른 긴축 조건을 양보받기 위한 수순에 불과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마침 이제 18일, 19일 EU 정상회담하고 21일 스페인 자치주 총선 이후에 그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유로존의 위기 소강 국면은 좀 이어질 것 같고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인과 또 마찬가지로 그리스 문제도 조만간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문제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그 우려감이 상존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중국의 수출입 그 상황인데요. 9월 2012년이죠. 9월 중국의 수출입이 7월, 8월 부진에서 탈피해서 조금 회복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의 수출은 전년비 25.5% 증가해서 대아시안 수출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10.7% 감소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중국 경제가 수출 급락으로 경착륙하지는 않을 거다 하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상해 지수가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2분기 이후에 지속된 정책으로 경기 둔화 속도를 완만해지고 있고 일부 지표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GDP 예상치가 1, 2분기는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고 3분기 이제 실적이 그 예상치가 오는 18일 날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 그 시장의 컨센서스는 7.4%인데 이것보다 만약에 앞에서처럼 좀 낮아진다고 하면 시장에 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요 결과에 대해서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국의 지표 관련해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시티 매크로 서프라이즈 인덱스인데요.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료를 기준으로 해서 요 녹색으로 구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재료를 기준으로 해서 위로 0보다 큰 경우에 경제 지표가 투자자 전망치보다 나은 그런 수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전반적으로 지표가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9월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 밖의 호조를 보였습니다. 전월비 그 예상치는 0.8%였는데 1.1%까지 올라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런 전반적인 그 흐름을 봤을 때 외국인의 매수 탄력이 최근에 조금 둔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글로벌 증시를 주도하는
그 미국의 지표가 완연히 좋기 때문에 외국인 기조 뭐 흔들림 없이 이어지는과 동시에 시장은 다시 좀 오늘 뭐 보이는 것처럼 네. 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주변에 뭐 여러 가지 불안한 정황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조정 이후에 상승 쪽으로 보셨고요. 코스닥 시장이나 개별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중소형주들이 강하게 코스닥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어제 좀 급락세가 왔고요. 오늘도 장중에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 코스닥 강세 현상이 이어질까요? 일단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종목에 따라서는 버블을 보이는 종목들은 그 하락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종목 중에서도 실적이 우수한 그런 종목들은 선별해서 올라갈 상승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오늘 좀 다른 지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네. 코스닥 상대 강도라고 해서 지금 그림을 갖고 왔는데요. 지금 그 기둥으로 보이는 요 그래프는 코스닥 상대 강도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녹색은 코스피, 코스닥은 아래 그 연한색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반 환경들 고려해 봤을 때 개별 종목하고 소형주의 상승 원인은 첫째는 그 펀드 환매 지속하고 잠재적인 프로그램 매물 압박 측면이라는 그 수급 요인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경제 민주화 및 재벌 개혁 이슈 측면에서 대선이 가까우면서 이런 영향을 좀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뭐 테마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었는데 게임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바이오, 전자결제, 스마트 기기 등 새로운 트렌드 부각 측면에서 개별 종목이 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어제 좀 시장이 좀 변곡점을 갖고 있고 오늘도 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또 볼 수 있는 것은 코스닥 거래 대금 비율인데요. 과거에 전체 그 거래 비중에 있어서 한 40% 정도 올라왔을 때 가장 높은 그 수치를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코스닥에 대한 경계심도 일부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전략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개별 종목 장세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시장을 사지 않는 분들은 사실 다 개별 종목 사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그러니까 너무 뭐 코스닥에만 목매고 주식을 산다. 뭐 이번에 네. 코스닥 다 버리고 코스피로 간다. 뭐 이런 그 지각에서 좀 탈피할 필요가 있고요. 좋은 기업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자, 종목 전략 그럼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네. 뭐 종목 전략은 뭐 항상 실적이 좋은 종목이 네.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봤는데요. 시장을 우리가 접근할 때 그 체계적 위험 종목과 비체계적 위험 종목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체계적 위험은 통상적으로 베타 개수로 표현이 되는데 절대값이 1보다 높으면은 시장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반대로 비체계적인 저베타 종목은 증시의 방향성과 좀 상당히 그 민감하지 않게 움직이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저베타 종목과 고베타 종목의 그 누적 수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녹색은 코스피를 나타내고요. 고베타 종목은 지금 옅은 회색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베타 종목군은 최근에 지금 오른쪽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 종목군을 저희가 2011년 이후에 좀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했더니 고베타 종목군은 코스피 지수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 반면에 저베타 종목군은 2012년 상반기까지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해왔고 하반기에는 오히려 고베타 종목군을 뛰어넘는 그런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좀 해당되는 좀 저베타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펀더멘탈이 견조한 종목을 몇 가지 좀 찾아봤는데요. 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CJ 제일제당, 동부화재, 한전 KPS, 현대 그린푸드, 농심, 현대 홈쇼핑 이런 몇 가지 종목들을 네.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종목을 사라는 게 아니고 시장에 대해서 이런 변곡점이 있을 때 저 베타 종목군에 대한 관심을 한번 가져볼 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베타, 고베타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시장에 상대적으로 흔들리면 덜 흔들리는 종목 가져오신 것들이 주로 뭐 내수주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소비 네네. 관련주들 종목 주신 건 역시 저희 게시판에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마켓리더 특급 전략
하용현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